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에는 처가부터 갔다 올게요. 그러고 끝나면 바로 갈게요. 우리는 잠깐 숨을 고르고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운전 조심하고 라고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분명 별일 아닌데 마음이 한 칸 가라앉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괜히 행주를 다시 빨고 텔레비전 소리만 켜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괜찮다, 정상이다. 그 한마디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요즘 자식 부부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왜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부모 마음이 한 칸 내려앉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덜 다치고 더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의 명절은 우리가 살아온 명절과 많이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 양가 부모님 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명절 연휴는 겨우 사나흘인데 그 안에 양가를 다 다녀오고 운전하고 아이까지 챙겨야 합니다. 게다가 며느리 입장에서도 사위 입장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한 번씩은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들은 작은 회의를 합니다. 올해는 어디부터 갈까? 작년에 어디를 먼저 갔지? 누가 더 피곤한 일정이 될까? 그러니까 아들이 올해는 처가부터라고 말했을 때 그 말 뒤에는 어머니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올해는 이 순서가 맞겠다고 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로는 우리도 그걸 압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며느리 마음도 있지, 사돈댁도 기다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전화로는 그래 잘 다녀와라 하고 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건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빨리 납득하지만 마음은 한참 뒤에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로 건드린 자리는 사실 며느리도 사돈댁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자리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한마디에 가라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가에 먼저 가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큰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이 흔들린 건 아, 이제 우리 집이 이 아이의 첫 번째 집이 아니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평생 우리는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결국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만의 집이 생긴 겁니다. 그 집에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부모님이 있고 그쪽도 똑같이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가부터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사랑이 줄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신호를 처음 또렷하게 들은 날 부모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자리가 이제 조금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때 흔들리는 건 사랑의 양이 아니라 자리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의 1순위였습니다. 아플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도 우리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랑하는 사람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가정을 이루면 그 1순위 자리는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한 칸 옮겨갑니다. 이건 자식이 못나서도 아니고 며느리가 영악해서도 아닙니다. 가정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어느 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한 번 듣고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알았다 한 다음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살짝 올라오고 누가 옆에서 명절 얘기만 해도 입이 떨떠름해집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이런 해석 차이를 자주 봅니다. 부모는 서운함으로 기억하고 자녀는 부담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사랑의 양보다 표현 방식이 어긋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자리에서 슬쩍 흘립니다. 며칠 뒤 통화에서 별 이유 없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고 손주 안부를 묻다가 됐다. 바쁜데 뭐 하러 전화했냐? 라고 끊어버리고 어쩌다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들이야 처가가 좋겠지. 이 말은 본인은 농담처럼 했어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가시가 박힙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머니가 또 시작하셨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전화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모는 한마디 했다가 아이가 멀어진 것 같고 자식은 한마디 들었다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무서운 건
누구도 큰 잘못을 안 했는데 거리만 조금씩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흐름을 우리 쪽에서 한번 끊어보려 합니다. 자식한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 볼 수 있는 건 내 마음 속에서 항상 1순위라는 자리를 한번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내가 항상 1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명절마다, 생일마다, 휴가 때마다 우리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1순위가 아닌 모든 순간이 다 서운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순위 대신 확실한 한 자리라고 마음의 자리를 바꿔보는 겁니다. 매번 첫 번째일 필요는 없지만 내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자식의 마음 안에서 우리 자리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1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억지로 해결책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래 바라봐야 작아집니다. 아들이 처가부터 간다고 했을 때 내려앉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밀렸다는 불안과 그래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 곳에서 부딪힐 때 생깁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는 일이 사랑이었고 밤에 열이 나면 먼저 깨는 일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장성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자리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예전처럼 먼저 챙기면 간섭이 될까봐 조심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잊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명절 순서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명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놓을 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식의 생활에서 맨 앞자리는 배우자와 아이에게 옮겨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돌아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예전처럼 매일 불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마음이 기대는 오래된 자리입니다. 부모는 그 변화가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 안에는 내가 아직도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운함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내 입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보다 처가가 먼저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그대로 나가면 자식에게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내 마음속에서만 먼저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밀린 게 아니라 아이가 새 가정을 챙기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엄마 마음은 조금 허전하구나. 이렇게 마음속 문장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자식에게도 덜 날카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하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통화할 때 그래, 처가 잘 다녀오고 우리 집에 오는 날만 미리 알려줘. 엄마가 그날 기다리고 있을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섭섭함도 있고 이해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지만 자식의 새 가정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부모의 체면을 지켜줍니다. 오늘 마음이 내려앉았다면 그 마음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랑이 식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리가 움직인 거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명절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도 부모라는 자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자리를 붙잡는 방식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넓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수업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올라오는 수업 영상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